인체 내에서 물의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생명 유지 기능이다. 둘째로 물은 더 중요한 기능인 생명 부여 또는 에너지 생성 작용을 한다. 물은 세포막에서 수력 전기를 생성한다. 물은 음식물 소화와 다수 분해로 알려진 화학 반응에 관여하며 이러한 모든 기능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응집하는 성질로 세포막에 구조물을 부착하고 세포 내부를 보호한다. 반면 커피는 어떨까? 카페인은 뇌세포에 다양한 유해한 영향을 준다.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탈수는 파괴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천식과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따라서 천식을 예방하려면 인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카페인의 부작용, 특히 뇌와 신경 시스템에 미치는 부작용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어떤 유형의 카페인 함유 음료도 마시면 안 된다. 청량 음료의 주요 성분인 카페인은 일종의 중독 작용을 한다. 카페인은 뇌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다. 또한 카페인은 신장에 작용하여 소변의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카페인은 이뇨 성질이 있어서 생리적으로 몸을 탈수시키는 인자이다. 이것이 청량 음료를 많이 마시고도 수분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입니다. 본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 격심한 탈수를 겪는 것은 인체 세포의 내부에 해당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 손실의 66%는 세포 내부에서 발생하며 26%는 세포 외부의 체액에서 발생합니다. 혈관 시스템의 혈액 조직은 오직 8%만을 담당합니다. 뇌는 인체 기관 중에서 탈수 문제에 가장 취약한 기관입니다. 인체에는 약 70%의 뇌세포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인체와 환경이 조화롭게 유지되려면 의사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복잡한 활동을 위한 뇌와 신경세포의 가장 좋아하는 청정에너지원은 수력입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강장제입니다. 물 한 잔은 몇 분 안에 나른함에서 벗어나 활력을 줍니다. 뇌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로 목마름과 배고픔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목마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 신호를 먹고 싶은 충동으로 해석합니다. 인체가 더 청정한 에너지원인 물을 섭취해야 할 때에도 음식을 먹습니다. 수력 전기 발전이 부족한 경우 뇌는 에너지 저장고에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혈액에 녹아있는 가용한 포도당에 크게 의존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체내 수분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목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십시오. 갈증과 공복을 혼동하여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음식을 섭취했더라도 실제로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충분히 소화되었을 때 음식의 건설적인 효과가 지속되어 다시 배고프지 않게 됩니다. 갈증은 물로 해소되어야 합니다. 맛을 내기 위해 감미료가 첨가된 음료수는 체중 감량 목적을 좌절시키고 지방 연소 효소의 활동을 떨어뜨립니다. 음식 섭취를 줄이고 물 섭취량을 늘릴 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음식을 통해 얻어야 하는 미네랄이 몸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나트륨 외에 다른 미네랄이 제거되지 않은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탁 위험이 아닌 바다나 산에서 채취된 정제되지 않은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나트륨을 포함한 과도한 미네랄 섭취는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쁜 계절에 잔디에 물을 주지 못하면 잔디는 시들고 노랗게 변한 후 갈색이 됩니다. 이와 같은 탈수 증세를 보고도 급수를 제공하여 잔디밭을 충분히 적셔주는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모든 잔디가 죽어버릴 것입니다. 우울증의 초기 단계는 뇌세포의 탈수 증세와 비슷합니다. 이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결과물이며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마시는 경우에는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은 건조시키는 성질이 있으며 인체를 탈수시킵니다. 뇌세포는 항상 물을 필요로 합니다. 뇌는 85%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은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물이 없으면 산소는 세포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산소가 물에 의해 운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 문제 예방에 모든 종류의 영향을 미치는 1차적인 물질입니다.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목마름은 병적 상태를 일으키는 가수촉의 정확한 표지가 아니며 동시에 과장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의 소중한 미네랄의 일부를 불필요하게 씻어내며 뇌의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 마지막 장에서 제시된 물소금 공식에 충실하게 따르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좋은 표지는 소변의 색깔입니다. 소변의 색깔이 밝은 노랑에서 무색 사이에 있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이 묽게 유지되어 인체의 모든 틈새와 구석까지 도달하려면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증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은 인체의 세포 내부를 예방과 필수적인 알칼리 상태로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정제되지 않은 소금의 또 다른 미네랄 성분은 세포 내부의 수분 함유량을 증가시키고 알칼리 상태로 만듭니다. 따라서 정제소금 대신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그 위에 생명이 서 있도록 하는 생리적인 받침대입니다. 운동은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을 순환해서 각 지역에 물과 산소를 공급하여 건강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직의 적절한 물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예방의 확실한 조치입니다. 운동은 심장에서 돌아오는 효율적인 림프의 흐름에도 필수적입니다. 근육 수축은 펌프질 압력을 발휘하여 림프가 림프관을 따라 위쪽으로 그리고 심장 쪽으로 흘러들어 혈액과 섞여 다시 순환하게 만듭니다. 운동은 예방의 필수적인 트립토판과 다른 필수 아미노산 보존 쪽으로 인체 생리를 지향시킵니다. 에토노 박사는 물이 소리와 오염물질인 독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사는 소리로 물에 영향을 주거나 이미 독소를 포함한 샘에서 물을 떠서 얼음 결정을 형성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조화로운 고전 음악은 분명하고 부드러운 얼음 결정을 생산하고 시끄러운 헤비메탈은 맑은 비정상적인 기형 결정을 생산합니다. 다이옥신 같은 독소를 포함한 물은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얼음 결정을 생산합니다. 물이 담긴 잔에 고맙다는 친절한 말이나 욕이 쓰여 있을 때도 얼음 결정의 형태와 쌓임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애통운 박사는 사랑과 감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모차르트와 바흐, 쇼팽은 행복한 얼음 결정에 여러 변이를 낳았다. 이러한 실험은 물이 소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인체의 75%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물을 언제 마셔야 할까? 인체는 소변과 호흡, 땀으로 배출되는 자연적인 수분 소실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에 1.9리터 이상의 물과 약간의 소금을 필요로 한다. 그 이하는 신장에 부담을 준다. 신장은 소변을 농축하여 화학적 독성 노폐물을 배설하려고 그만큼 더 애를 써야 한다. 바로 이 과정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주 단축된 인생 말년에 투석을 필요로 하는지 설명하다. 대체로 평균적인 인체는 하루에 3.8리터의 물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 1.9리터는 물의 형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물질 대사와 음식에 함유된 수분에서 공급된다. 인체에는 대략 소변 1.9리터를 생산하기 위해 3.8리터의 물을 필요로 한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 제격이 큰 사람은 하루에 체중 450g당 14.8cc의 물을 마셔야 한다. 따라서 체중이 90kg인 사람은 매일 약 3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갈증이 날 때는 언제든 심지어 식사 중에도 물을 섭취해야 한다. 식사 중에 물 섭취는 소화 공정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식사 중에 탈수는 큰 영향을 준다. 8시간 수면 동안 소실된 수분을 보충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적어도 2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 바로 이때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물 섭취 시간이다. 식사 30분 전에 한두 잔을 마셔서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무리 조절 공정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비만이나 우울, 아무런 고생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 2잔을 마셔야 한다. 30분 동안 물이 인체 시스템으로 흡수된 다음 위장으로 분비되어 고용 음식물을 받아들이게 위장을 준비시킨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관의 많은 문제, 즉 더부룩함, 흉통, 대장염, 변비, 크론병, 소화관의 염, 체중 증가를 피할 수가 있다. 식사를 하고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섭취한 음식 약에 따라 물 240에서 360cc를 마셔라. 이것이 포만 호르몬을 자극해서 소화관의 소화 공정을 마무리 짓는다.
또한 이때 이미 섭취한 음식의 소화 완료 단계에서 물을 더 갈망할 때 공복으로 느끼게 되는 각각을 경험하지 않게 막아준다. 인체에서 가수분해를 피하려면 하루 동안 규칙적인 간격으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산책이나 격렬한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소금 섭취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생활 방식을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물 건강 시스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분한 물과 소금 섭취, 규칙적인 운동,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채소 섭취, 필요한 지방과 풍부한 미네랄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명상을 실천하고 인공 감미료를 섭취해야 합니다. 인체에서 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은 면역 시스템의 핵심인 혈구 세포를 순환시키는 운송수단입니다. 물은 인체 세포를 상쾌한 상태로 유지하며 산소와 미네랄을 포함한 필수 물질을 제공합니다. 물은 인체의 공간을 채우는 충전 물질입니다. 물은 세포막이나 세포 주위의 보호 장벽을 형성하여 세포의 구성 요소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하면 인체 일부 부위를 압박하여 결국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인체의 현금 흐름입니다. 물은 모든 세포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여 세포의 생명력을 제공합니다. 물은 DNA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된 DNA를 효율적으로 수리하는 기능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DNA 생성이 줄어듭니다. 물은 골수의 면역 시스템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며 이는 면역 시스템의 효율성도 포함됩니다. 물은 음식물에 함유된 필수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물은 인체 내부에서 모든 물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물은 적혈구가 폐에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은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대사 노폐물을 제거하여 폐로 운반합니다. 물은 인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독성 폐기물을 청소하고 간과 신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합니다. 물은 관절 간격의 주요 윤활제로 작용하여 관절염과 유동성을 예방합니다. 물은 디스크를 보호합니다. 물은 원활한 배변을 돕는 최고의 완화제로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물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물은 뇌의 모든 기능, 특히 사고 기능과 정기적인 에너지 생산에 기여합니다. 물은 세로토닌을 비롯한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의 효율적인 생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주의력 결핍 장애를 예방합니다. 물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능률을 증가시키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물은 어떤 음료보다도 좋은 강장제입니다. 물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물은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회복시켜줍니다. 물은 피로를 방지하고 청춘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물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며 피부 노화를 예방합니다. 물은 눈을 맑고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물은 녹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은 골수의 조율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백혈병과 림프종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물은 감염이나 다양한 부위에서 싸울 수 있는 면역계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순환 중 응고를 예방합니다. 물은 월경전의 통증과 열감을 완화합니다. 물과 심장박동은 혈액을 묽게 하고 요동치게 함으로써 혈류의 침전을 방지합니다. 인체는 탈수 중에 끓어올 물 저장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규칙적으로 하루 종일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탈수는 발기부전과 성욕감퇴의 주요 원인인 성호르몬 생산을 방해합니다. 물을 마시면 갈증과 공복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데는 물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충분히 물을 마시면 거창한 식이요법 없이도 체중을 줄일 수 있으며 실제로 목이 말랐을 때에는 과식을 하지 않게 합니다. 물은 임신 중에 입덧을 줄입니다. 물은 노화에 따른 기억 상실을 예방합니다. 물은 카페인, 알코올, 일부 중독성 충동을 극복합니다. 오로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물만이 세포막에서 수력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이전에 공급된 물은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에 분주하여 현재 위치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물이 가장 적합한 음료이며
하루 동안 규칙적인 간격으로 섭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은 에너지원으로 좋은데 과도한 양은 인체 외부로 배설됩니다. 물은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한 후 세포의 독성 노폐물을 수행하여 인체에서 제거됩니다. 물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탈수가 발생하고 이때 세포에 저장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때 세포들은 습관적으로 물 대신 음식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의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체는 지방을 저장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축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장된 지방보다 이러한 요소들을 분해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즉, 탈수는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인체는 항상 물을 필요로 합니다. 숨을 내쉴 때 인체는 수분을 이루기 위해 피부 발안으로, 소변의 생성으로, 땀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인체의 물 필요량을 판단하는 좋은 척도는 소변의 색깔이다. 잘 소화된 사람은 거의 색깔이 없는 소변을 생산한다. 비교적 탈수된 사람은 노란색 소변을 생산하고 확실히 탈수된 사람은 오렌지색 소변을 생산한다. 잘 소화된 사람은 변비에 걸리지 않는다. 변비증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탈수 상태임이 틀림없다. 인체가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미네랄 원소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다. 현재 하루에 한 알을 먹는 모든 비타민 보충제는 나트륨, 칼슘, 칼륨을 이해해 필수 미네랄의 하루 필요량을 공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필수 미네랄은 다양한 음식에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도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권장하는 이유는 일상의 식단이 고품질이 아니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다. 독성이 있는 원소는 수은, 납, 알루미늄, 비소, 카드뮴, 많은 양의 철이다. 이러한 원소들은 피해야 한다. 이런 원소들은 위가 정상보다 산성이 낮을 때 인체에 더 잘 흡수된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일부는 위에서 산을 점점 더 적게 제조하며 심지어 전혀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그 상태를 무해산증이라고 한다. 무해산증인 사람은 필수 미네랄이 결핍될 수 있으며 고기와 고용 단백질 소화가 어렵게 된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음식물과 함께 피클을 먹는 것이 이 문제의 예방책이다. 식사와 함께 먹는 샐러드에 식초를 넣는 것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 식사에 고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위는 산을 많이 분비하며 고기가 소화될 수 있는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되고 이 입자들은 장으로 내려와 흡수되기 위해 더 작아져서 아미노산 성분의 크기로 된다. 음식물 소화가 어려운 사람은 음식물과 함께 레몬이나 피클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세포 내부의 미네랄 모두가 필수 불가결하지만 그중 마그네슘은 특히 중요하다. 마그네슘의 부족은 세포의 효율성과 유익한 생활을 지속하는 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마그네슘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대사와 관련하여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에도 유익합니다. 탄산수와 청량음료는 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은 인체에서 마그네슘을 제거합니다. 체내로 들어오는 인과 동일한 비율로 마그네슘을 제거하므로 섭취하는 만큼 마그네슘이 고갈됩니다. 청량음료는 카페인 함유량 자체의 부정적인 작용 이외에도 인체에서 마그네슘을 고갈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소금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 특히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체에는 두 가지 물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포에 보유하는 물이며 다른 하나는 세포 밖에 보유하는 물입니다. 건강은 이 두 바다의 수분 용량이 어떻게 세심한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수분 용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과 소금, 칼륨이 풍부하고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소금은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 좋습니다. 천일염에는 몸에 필요한 다른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인체의 수분 함량 조절 외에도 많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인체에서 수행하는 특별히 중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금은 강력한 천연 항히스타민제로 천식 완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을 한두 잔 마신 뒤에 혀에 소금을 올려놓습니다. 소금은 아무런 독성도 없이 흡입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을 혀에 얹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한두 잔 마셔야 합니다. 소금은 몸을 위한 강력한 스트레스 저항 요소입니다. 소금은 세포,
특히 뇌세포에 쌓이는 과도한 산성 물질을 추출해냅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소금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이뇨제의 장기 복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소금은 신장이 소변을 통해 과도한 산성 물질을 씻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체내의 염분이 부족하면 몸은 점점 산성화됩니다. 소금은 정소장애와 애정장애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리튬은 소금 대체 물질입니다. 우울증 발병을 예방하려면 소금을 약간 섭취해야 합니다. 무염 식사의 2차적인 합병증으로 천식 같은 숨찬 증세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물은 모든 혈관을 완전하게 채울 만큼 혈액순환 속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은 실신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혈압 등으로 등록될 정도로 동맥조임을 야기하기도 하며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숨이 차는 증상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거리고 쿵쿵 소리를 내는 심장을 물 한 두 잔의 약간의 소금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으며 장기간 섭취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숨찬 증세도 치료됩니다. 소금은 수면 조절에 꼭 필요합니다. 소금은 천연 수면제입니다. 물을 한 잔 가득 마신 후에 소금 몇 알을 혀에 얹으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시기 전에는 절대로 혀에 소금을 얹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당뇨병 예방의 필수 요소입니다. 혈액의 염농도 균형을 조절하고 혈당 수준을 조절하려는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인슐린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물과 소금은 당뇨병과 관련된 2차적인 손상을 감소시켜줍니다. 소금은 인체의 모든 세포에서 수분 전기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세포들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서 지역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데에도 소금을 사용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천연 소금은 인체가 필요로 하는 80여 가지의 미네랄 원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밀령 원소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제된 소금보다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 더 좋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일반 식탁엽은 천연 소금에 포함된 다른 원소를 제거하고 가루와 가공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요소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대략 하루에 물을 8잔에서 10잔 마시면 약 3지의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 1.14리터당 4분의 1티스푼의 소금을 섭취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대략 2리터의 물을 마시면 약 2g의 소금을 첨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은 종일 조금씩 나눠서 섭취해야 합니다. 운동하고 땀을 흘리는 경우에는 소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뜨거운 기후에서도 소금을 더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기후에서는 소금이 생존과 건강, 열탈진과 죽음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금. 인체 내에서 물의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생명 유지 기능이다. 둘째로 물은 더 중요한 기능인 생명 부여 또는 에너지 생성 작용을 한다. 물은 세포막에서 수력 전기를 생성한다. 물은 음식물 소화와 다수 분해로 알려진 화학 반응에 관여하며 이러한 모든 기능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응집하는 성질로 세포막에 구조물을 부착하고 세포 내부를 보호한다. 반면 커피는 어떨까? 카페인은 뇌세포에 다양한 유해한 영향을 준다.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탈수는 파괴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천식과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따라서 천식을 예방하려면 인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카페인의 부작용, 특히 뇌와 신경 시스템에 미치는 부작용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어떤 유형의 카페인 함유 음료도 마시면 안 된다. 청량 음료의 주요 성분인 카페인은 일종의 중독 작용을 한다. 카페인은 뇌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다. 또한 카페인은 신장에 작용하여 소변의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카페인은 이뇨 성질이 있어서 생리적으로 몸을 탈수시키는 인자이다. 이것이 청량 음료를 많이 마시고도 수분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입니다. 본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 격심한 탈수를 겪는 것은 인체 세포의 내부에 해당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 손실의 66%는 세포 내부에서 발생하며 26%는 세포 외부의 체액에서 발생합니다. 혈관 시스템의 혈액 조직은 오직 8%만을 담당합니다.
뇌는 인체 기관 중에서 탈수 문제에 가장 취약한 기관입니다. 인체에는 약 70%의 뇌세포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인체와 환경이 조화롭게 유지되려면 의사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복잡한 활동을 위한 뇌와 신경세포의 가장 좋아하는 청정에너지원은 수력입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강장제입니다. 물 한 잔은 몇 분 안에 나른함에서 벗어나 활력을 줍니다. 뇌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로 목마름과 배고픔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목마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 신호를 먹고 싶은 충동으로 해석합니다. 인체가 더 청정한 에너지원인 물을 섭취해야 할 때에도 음식을 먹습니다. 수력 전기 발전이 부족한 경우 뇌는 에너지 저장고에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혈액에 녹아있는 가용한 포도당에 크게 의존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체내 수분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목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십시오. 갈증과 공복을 혼동하여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음식을 섭취했더라도 실제로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충분히 소화되었을 때 음식의 건설적인 효과가 지속되어 다시 배고프지 않게 됩니다. 갈증은 물로 해소되어야 합니다. 맛을 내기 위해 감미료가 첨가된 음료수는 체중 감량 목적을 좌절시키고 지방 연소 효소의 활동을 떨어뜨립니다. 음식 섭취를 줄이고 물 섭취량을 늘릴 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음식을 통해 얻어야 하는 미네랄이 몸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나트륨 외에 다른 미네랄이 제거되지 않은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탁 위험이 아닌 바다나 산에서 채취된 정제되지 않은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나트륨을 포함한 과도한 미네랄 섭취는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쁜 계절에 잔디에 물을 주지 못하면 잔디는 시들고 노랗게 변한 후 갈색이 됩니다. 이와 같은 탈수 증세를 보고도 급수를 제공하여 잔디밭을 충분히 적셔주는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모든 잔디가 죽어버릴 것입니다. 우울증의 초기 단계는 뇌세포의 탈수 증세와 비슷합니다. 이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결과물이며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마시는 경우에는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은 건조시키는 성질이 있으며 인체를 탈수시킵니다. 뇌세포는 항상 물을 필요로 합니다. 뇌는 85%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은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물이 없으면 산소는 세포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산소가 물에 의해 운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 문제 예방의 모든 종류에 영향을 미치는 1차적인 물질입니다.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목마름은 병적 상태를 일으키는 가수촉의 정확한 표지가 아니며 동시에 과장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의 소중한 미네랄의 일부를 불필요하게 씻어내며 뇌의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 마지막 장에서 제시된 물소금 공식에 충실하게 따르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좋은 표지는 소변의 색깔입니다. 소변의 색깔이 밝은 노랑에서 무색 사이에 있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이 묽게 유지되어 인체의 모든 틈새와 구석까지 도달하려면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증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은 인체의 세포 내부를 예방과 필수적인 알칼리 상태로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정제되지 않은 소금의 또 다른 미네랄 성분은 세포 내부의 수분 함유량을 증가시키고 알칼리 상태로 만듭니다. 따라서 정제소금 대신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나 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그 위에 생명이 서 있도록 하는 생리적인 받침대입니다. 운동은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을 순환해서 각 지역에 물과 산소를 공급하여 건강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직의 적절한 물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예방의 확실한 조치입니다. 운동은 심장에서 돌아오는 효율적인 림프의 흐름에도 필수적입니다. 근육 수축은 펌프질 압력을 발휘하여 림프가 림프관을 따라 위쪽으로 그리고 심장 쪽으로 흘러들어 혈액과 섞여 다시 순환하게 만듭니다. 운동은 예방의 필수적인 트립토판과 다른 필수 아미노산 보존 쪽으로 인체 생리를 지향시킵니다. 에토노 박사는 무리 소리와 오염물질인 독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사는 소리로 물에 영향을 주거나 이미 독소를 포함한 샘에서 물을 떠서 얼음 결정을 형성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조화로운 고전 음악은 분명하고 부드러운 얼음 결정을 생산하고 시끄러운 헤비메탈은 맑은 비정상적인 기형 결정을 생산합니다. 다이옥신 같은 독소를 포함한 물은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얼음 결정을 생산합니다. 물이 담긴 잔에 고맙다는 친절한 말이나 욕이 쓰여 있을 때도 얼음 결정의 형태와 쌓임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애통운 박사는 사랑과 감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모차르트와 바흐, 쇼팽은 행복한 얼음 결정에 여러 변이를 낳았다. 이러한 실험은 물이 소리에 반응한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인체의 75%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물을 언제 마셔야 할까? 인체는 소변과 호흡, 땀으로 배출되는 자연적인 수분 소실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에 1.9리터 이상의 물과 약간의 소금을 필요로 한다. 그 이하는 신장에 부담을 준다. 신장은 소변을 농축하여 화학적 독성 노폐물을 배설하려고 그만큼 더 애를 써야 한다. 바로 이 과정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주 단축된 인생 말년의 투석을 필요로 하는지 설명하다. 대체로 평균적인 인체는 하루에 3.8리터의 물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 1.9리터는 물의 형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물질 대사와 음식에 함유된 수분에서 공급된다. 인체에는 대략 소변 1.9리터를 생산하기 위해 3.8리터의 물을 필요로 한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 제격이 큰 사람은 하루에 체중 450g당 14.8cc의 물을 마셔야 한다. 따라서 체중이 90kg인 사람은 매일 약 3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갈증이 날 때는 언제든 심지어 식사 중에도 물을 섭취해야 한다. 식사 중에 물 섭취는 소화 공정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식사 중에 탈수는 큰 영향을 준다. 8시간 수면 동안 소실된 수분을 보충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적어도 2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 바로 이때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물 섭취 시간이다. 식사 30분 전에 한두 잔을 마셔서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무리 조절 공정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비만이나 우울, 아무런 고생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 2잔을 마셔야 한다. 30분 동안 물이 인체 시스템으로 흡수된 다음 위장으로 분비되어 고용 음식물을 받아들이게 위장을 준비시킨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관의 많은 문제, 즉 더부룩함, 흉통, 대장염, 변비, 크론병, 소화관의 염, 체중 증가를 피할 수가 있다. 식사를 하고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섭취한 음식 약에 따라 물 240에서 360cc를 마셔라. 이것이 포만 호르몬을 자극해서 소화관의 소화 공정을 마무리 짓는다. 또한 이때 이미 섭취한 음식의 소화 완료 단계에서 물을 더 갈망할 때 공복으로 느끼게 되는 각각을 경험하지 않게 막아준다. 인체에서 가수분해를 피하려면 하루 동안 규칙적인 간격으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산책이나 격렬한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소금 섭취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생활 방식을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물 건강 시스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분한 물과 소금 섭취, 규칙적인 운동,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채소 섭취, 필요한 지방과 풍부한 미네랄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명상을 실천하고 인공 감미료를 섭취해야 합니다. 인체에서 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은 면역 시스템의 핵심인 혈구 세포를 순환시키는 운송수단입니다. 물은 인체 세포를 상쾌한 상태로 유지하며 산소와 미네랄을 포함한 필수 물질을 제공합니다. 물은 인체의 공간을 채우는 충전 물질입니다. 물은 세포막이나 세포 주위의 보호 장벽을 형성하여 세포의 구성 요소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하면 인체 일부 부위를 압박하여 결국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인체의 현금 흐름입니다. 물은 모든 세포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여 세포의 생명력을 제공합니다. 물은 DNA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된 DNA를 효율적으로 수리하는 기능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DNA 생성이 줄어듭니다.
물은 골수의 면역 시스템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며 이는 면역 시스템의 효율성도 포함됩니다. 물은 음식물에 함유된 필수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물은 인체 내부에서 모든 물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물은 적혈구가 폐에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은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대사 노폐물을 제거하여 폐로 운반합니다. 물은 인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독성 폐기물을 청소하고 간과 신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합니다. 물은 관절 간격의 주요 윤활제로 작용하여 관절염과 유동성을 예방합니다. 물은 디스크를 보호합니다. 물은 원활한 배변을 돕는 최고의 완화제로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물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물은 뇌의 모든 기능, 특히 사고 기능과 정기적인 에너지 생산에 기여합니다. 물은 세로토닌을 비롯한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의 효율적인 생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주의력 결핍 장애를 예방합니다. 물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능률을 증가시키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물은 어떤 음료보다도 좋은 강장제입니다. 물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물은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회복시켜줍니다. 물은 피로를 방지하고 청춘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물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며 피부 노화를 예방합니다. 물은 눈을 맑고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물은 녹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은 골수의 조율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백혈병과 림프종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물은 감염이나 다양한 부위에서 싸울 수 있는 면역계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순환 중 응고를 예방합니다. 물은 월경 전의 통증과 열감을 완화합니다. 물과 심장박동은 혈액을 묽게 하고 요동치게 함으로써 혈류의 침전을 방지합니다. 인체는 탈수 중에 끓어올 물 저장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규칙적으로 하루 종일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탈수는 발기부전과 성욕감퇴의 주요 원인인 성호르몬 생산을 방해합니다. 물을 마시면 갈증과 공복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데는 물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충분히 물을 마시면 거창한 식이요법 없이도 체중을 줄일 수 있으며 실제로 목이 말랐을 때에는 과식을 하지 않게 합니다. 물은 임신 중에 입덧을 줄입니다. 물은 노화에 따른 기억 상실을 예방합니다. 물은 카페인, 알코올, 일부 중독성 충동을 극복합니다. 오로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물만이 세포막에서 수력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이전에 공급된 물은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에 분주하여 현재 위치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물이 가장 적합한 음료이며 하루 동안 규칙적인 간격으로 섭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은 에너지원으로 좋은데 과도한 양은 인체 외부로 배설됩니다. 물은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한 후 세포의 독성 노폐물을 수행하여 인체에서 제거됩니다. 물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탈수가 발생하고 이때 세포에 저장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때 세포들은 습관적으로 물 대신 음식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의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체는 지방을 저장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축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장된 지방보다 이러한 요소들을 분해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즉, 탈수는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인체는 항상 물을 필요로 합니다. 숨을 내쉴 때 인체는 수분을 이루기 위해 피부 발안으로, 소변의 생성으로, 땀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인체의 물 필요량을 판단하는 좋은 척도는 소변의 색깔이다. 잘 소화된 사람은 거의 색깔이 없는 소변을 생산한다. 비교적 탈수된 사람은 노란색 소변을 생산하고 확실히 탈수된 사람은 오렌지색 소변을 생산한다. 잘 소화된 사람은 변비에 걸리지 않는다. 변비증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탈수 상태임이 틀림없다. 인체가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미네랄 원소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다. 현재 하루에 한 알을 먹는 모든 비타민 보충제는 나트륨, 칼슘, 칼륨을 이해해 필수 미네랄의 하루 필요량을 공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필수 미네랄은 다양한 음식에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도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권장하는 이유는 일상의 식단이 고품질이 아니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일종의 보험이다.
독성이 있는 원소는 수은, 납, 알루미늄, 비소, 카드뮴, 많은 양의 철이다. 이러한 원소들은 피해야 한다. 이런 원소들은 위가 정상보다 산성이 낮을 때 인체에 더 잘 흡수된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일부는 위에서 산을 점점 더 적게 제조하며 심지어 전혀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그 상태를 무해산증이라고 한다. 무해산증인 사람은 필수 미네랄이 결핍될 수 있으며 고기와 고용 단백질 소화가 어렵게 된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음식물과 함께 피클을 먹는 것이 이 문제의 예방책이다. 식사와 함께 먹는 샐러드에 식초를 넣는 것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 식사에 고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위는 산을 많이 분비하며 고기가 소화될 수 있는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되고 이 입자들은 장으로 내려와 흡수되기 위해 더 작아져서 아미노산 성분의 크기로 된다. 음식물 소화가 어려운 사람은 음식물과 함께 레몬이나 피클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세포 내부의 미네랄 모두가 필수 불가결하지만 그중 마그네슘은 특히 중요하다. 마그네슘의 부족은 세포의 효율성과 유익한 생활을 지속하는 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마그네슘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대사와 관련하여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에도 유익합니다. 탄산수와 청량음료는 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은 인체에서 마그네슘을 제거합니다. 체내로 들어오는 인과 동일한 비율로 마그네슘을 제거하므로 섭취하는 만큼 마그네슘이 고갈됩니다. 청량음료는 카페인 함유량 자체의 부정적인 작용 이외에도 인체에서 마그네슘을 고갈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소금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 특히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체에는 두 가지 물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포에 보유하는 물이며 다른 하나는 세포 밖에 보유하는 물입니다. 건강은 이 두 바다의 수분 용량이 어떻게 세심한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수분 용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과 소금, 칼륨이 풍부하고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소금은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 좋습니다. 천일염에는 몸에 필요한 다른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인체의 수분 함량 조절 외에도 많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인체에서 수행하는 특별히 중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금은 강력한 천연 항히스타민제로 천식 완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을 한두 잔 마신 뒤에 혀에 소금을 올려놓습니다. 소금은 아무런 독성도 없이 흡입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을 혀에 얹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한두 잔 마셔야 합니다. 소금은 몸을 위한 강력한 스트레스 저항 요소입니다. 소금은 세포, 특히 뇌세포에 쌓이는 과도한 산성 물질을 추출해냅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소금 섭취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이뇨제의 장기 복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소금은 신장이 소변을 통해 과도한 산성 물질을 씻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체내의 염분이 부족하면 몸은 점점 산성화됩니다. 소금은 정소장애와 애정장애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리튬은 소금 대체 물질입니다. 우울증 발병을 예방하려면 소금을 약간 섭취해야 합니다. 무염 식사의 2차적인 합병증으로 천식 같은 숨찬 증세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물은 모든 혈관을 완전하게 채울 만큼 혈액순환 속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은 실신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혈압 등으로 등록될 정도로 동맥조임을 야기하기도 하며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숨이 차는 증상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거리고 쿵쿵 소리를 내는 심장을 물 한 두 잔의 약간의 소금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으며 장기간 섭취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숨찬 증세도 치료됩니다. 소금은 수면 조절에 꼭 필요합니다. 소금은 천연 수면제입니다. 물을 한 잔 가득 마신 후에 소금 몇 알을 혀에 얹으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시기 전에는 절대로 혀에 소금을 얹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당뇨병 예방의 필수 요소입니다. 혈액의 염농도 균형을 조절하고 혈당 수준을 조절하려는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인슐린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물과 소금은 당뇨병과 관련된 2차적인 손상을 감소시켜줍니다.
소금은 인체의 모든 세포에서 수분 전기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세포들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서 지역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데에도 소금을 사용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천연 소금은 인체가 필요로 하는 80여 가지의 미네랄 원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밀령 원소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제된 소금보다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 더 좋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일반 식탁엽은 천연 소금에 포함된 다른 원소를 제거하고 가루와 가공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요소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대략 하루에 물을 8잔에서 10잔 마시면 약 3지의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 1.14리터당 4분의 1티스푼의 소금을 섭취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대략 2리터의 물을 마시면 약 2g의 소금을 첨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은 종일 조금씩 나눠서 섭취해야 합니다. 운동하고 땀을 흘리는 경우에는 소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뜨거운 기후에서도 소금을 더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기후에서는 소금이 생존과 건강, 열탈진과 죽음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금,